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 조치한 심의 결과 고의로 공시를 누락해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임원의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한 가운데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부당 변경 사안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하면서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기존 3%에서 2.9%로 1%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리 동결과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에는 미중 무역전쟁 확대와 고용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주식회사가 미국의 제약바이오 위탁개발 및 생산업체인 엠팩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SK주식회사는 향후 미국의 생산 규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제품 안전성과 고객 신뢰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올해 첫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7년 연속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노사는 여름 휴가 전 타결을 위해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난항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9% 상승한 2285.06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80% 상승한 819.29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일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5,500원에 SK하이닉스는 85,6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가 오늘 3% 가까이 올라오면서 80만 1,200원에, 나노스는 오늘도 20% 가까이 오르면서 9,2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어제장 비교해서 반등을 하는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소식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의 성장률은 기존 3%에서 2.9%로 하향 조정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저녁으로 종목 클린 시간으로 함께 할 텐데요.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인영 연구원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전일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좀 반등을 크게 좀 이어갔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만기일에 영향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종목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는데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상당히 강했죠.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던 흐름이고요. 특히 대형주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지수가 더 강하게 나왔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수의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는 단기적인 흐름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반등 좀 단기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 관련된 모든 것들 오늘도 어인영 연구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어인영 연구원님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암호화폐 시장이 오늘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장이 좀 매우 약한 그런 약세장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규모 자금에 유입이 없는 가운데 제한된 자금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매우 약한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로 이제 예정이 된 비트코인 ETF 그 심사 결과를 전후해가지고 뭔가 좀 움직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이제 뭐 비트코인 ETF 관련된 그런 소식 포함해서 다양한 이슈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일단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도 걱정과 그리고 앞으로 전망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목요일 저녁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고민 있으신 종목들 저희 쪽에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두 분과 함께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더욱더 특별하게 그동안 저희 쪽에 접수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5분을 추첨합니다. 이 5분께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접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070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를 매수가 23,000원의 비중은 20%인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는요. 3.28% 상승하면서 25,2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인데요. 일단 오늘도 상승이네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적정주가 32,400원, 오늘 종가 25,200원이라서 비교값은 0.78, 소폭 저평가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유통하고 업종 살펴보면 일단 STX, BJF 리테일 등이 고평가 이제 상위 종목으로 나오고 있고, 이하산업, 대구백화점, 이원 등이 이제 저평가 상위 종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종목 추세 굉장히 좋습니다. 중기적으로도 이제 올해 5월 달에 상승 추세 전환을 한 상태에서 지금 60일선보다 한참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갭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이탈을 한 뒤에 장대 음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20일 이동평균선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 타고 올라가는 그런 단기적으로도 매우 강한 추세,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는 중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짚어드렸듯이 21선 이탈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지지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7월 2일 날에 강한 음봉 나왔을 때도 여전히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추세 확인이 되었습니다. 23,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 일단 계속 보유해도 될지 여부를 물어보셨어요. 전문가님, 일단 수익권인데 언제까지 좀 보유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단기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높았을 때는 사실 수익이 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하락했을 때는 조금만 하락해도 금방 매수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자체가 높아서 단기 대응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은 10%, 지금 정도가 거의 10% 정도예요. 그래서 적당히 수익 실현하시고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다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대북 테마주들과 달리 홀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현대라는 이름이 붙어서 아무래도 같이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사업이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23,000원이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역시 이전에 한번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북 테마로 움직였다는 증거는 바로 이날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종목 자체적으로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요.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저평가된 종목인데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가가 매수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하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끌고 가보면서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끌고 가볼 수 있겠지만 매수가가 이렇게 높다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수가가 높은 상태에서 지수의 흐름까지 불안하다고 하면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수익이 났을 때는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구사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계속 끌고 갔을 때는 지수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다시 손실 구간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격 매수를 하셨지만 운 좋게 수익이 났습니다. 짧게 수익 실현하시고요. 너무 미련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본전 매도나 수익 1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일단 매수가가 높고 그리고 현재 시장 흐름 안에서는 단기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에 대해서는 10% 대응 전략과 그리고 본전의 손절을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06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액션 스퀘어를 매수가 8,227원에 비중 20%인데 추가 상장 공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자, 오늘장에 먼저 액션 스퀘어 오늘의 종가는요 4.07% 상승하면서 5,63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자, 최근의 흐름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액션 스퀘어 적정 주가 2,400원, 비교가 2.35, 약 2배 정도 고평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종목 추세가 일단 차트로만 이렇게 딱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면은 이제 전 저점은 이제 지지가 되면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왔다는 것인데, 일단 뭐 중기 단기 모두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전저점인 이제 이탈이 되는가, 이제 그 부분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액션 스퀘어 일단 차트 모양으로도 꽤 좋지 않은데요.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놓여져 있고 7월 9일에는 최저가 5,290원까지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추가 상장 공시에 대한 영향을 궁금해 하시는데, 그리고 매수가도 꽤 높은 상황이에요. 전문가님, 이 두 부분은 어떻게 좀 풀어주실까요? 네, 추가 상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주식이 신주로 상장되는 게 엄청난 양이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종목 자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도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 마이너스 20% 매도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40% 정리한 후에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의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일단 매수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8,227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사실 매수한 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지수를 보여드리면은 매수한 시기에 코스닥이 꺾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죠.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업종의 흐름 역시 확실하게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나 업종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종목도 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시기 자체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기준 없이 대응을 하셨다는 거죠. 매수를 여기에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이나 지수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종목 자체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매수를 했다가 하락하면은 손절을 짧게 해주셔야 되는데 기준 없이 그냥 계속 홀딩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은 결국은 손실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거죠. 지금 흐름을 봐서는 본전까지 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락했던 폭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반등이 나와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적당히 정리를 해주자 는 그런 생각이고요. 하락했을 때는 저점을 이탈하면서 계속 하락하면은 결국은 지수나 업종의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때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흐름이 좋지 않은 건 최근에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흐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그런 호재 같은 건 다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길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올해 초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죠.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런 호재 같은 게 전부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주가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하고 업종이 꺾이는 흐름에서도 종목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는 크지 않다는 거죠. 뭔가 특별히 강한 호재가 나오더라도 강하게 하기보다는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가 우상향하기보다는 우하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매매 습관은 반드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업종이나 지수의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하시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셨을 때는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가 10% 이상 넘어가면 손절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손절은 10% 안에서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면 마이너스 20%, 하락하면 마이너스 40% 매도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액션 스퀘어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추가 상장은 3,539주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은 좀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일단 8,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구간까지 꽤 많은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일단 반등 시에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매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213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제주항공을요, 매수가 44,200원에 비중은 60%,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제주항공은요, 1.09% 상승하면서 46,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단기 반등이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제주항공 적정주가 22,700원, 비교값은 2.04, 약 2배 정도 고평가 상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운수창고 업종 같은 경우 제주항공이 이제 가장 고평가되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비교값이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기준 날짜가 다르기 때문이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주항공 차트적으로 보면은 61선이 121선 위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기 추세는 이제 굳건히 지금 상승 추세 유지를 하고 있고, 단기 추세도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21선 지금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기는 상승, 그리고 단기도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단기 모두 상승 추세로 살아있는 상황인데 어제장이 워낙 또 강한 양봉으로 좀 21선을 강하게 뚫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44,200원이기 때문에 어제장의 반등과 오늘장의 상승으로 일단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지금 막 가격대가 좀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매도 시점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단기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은 10%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크게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역시 약간 좋지 않다는 거죠.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44,200원입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으면은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반등이 나오니까 확인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 매수를 했을 때는 반등이 나와주면 좋지만 하락이 나왔을 때는 손실 가능성이 커지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최근에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진에어 사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사이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업계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악재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꼭 수혜를 입는다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 지금 여름 자체가 성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제주항공 한 종목이 강하게 가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랜 기간 또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왔었다는 거죠.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길게 보면은 지금 2017년 초죠.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10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장기간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이 더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강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단기 낙폭에 의한 반등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는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 어려운 흐름인데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그런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업종의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의 흐름까지 좋지 않았을 때는 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만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약간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갔을 때는 역시 본전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단기 대응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나 수익 10% 이 정도만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최근 진에어 사태로 관련해서 좀 반사 이익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또 역시나 좀 높은 상황이고 지수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본전 매도 또는 수익은 10%까지 매도 시점 궁금하셨으니까요. 10%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7412 보내신 문자입니다. 고려 아연을요, 매수가 47만 6천 원의 비중은 40% 조언 궁금해하십니다. 자, 오늘장에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요, 2.10% 상승하면서 38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고려 아연도 최근에 최저점까지 기록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추세와 적정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고려아연 적정 주가 47만 8,500원, 비교가 0.81, 소폭 저평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61선이 121선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21선 밑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 바로 오늘 21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이지만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기준으로 조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엔 최근 단기 추세가 좀 좋아 보입니다. 21선 이제 막 올라탄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을 좀 기준으로 잘 좀 분석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47만 6천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와서 이 반등이 지속되면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까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반등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10%에 매도하시고요. 저점을 이탈했을 땐 그때도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워낙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47만 6천 원이죠. 그래서 지금 매수 자리가 이 정도입니다. 당시 매수하실 때 보면은 매수는 하실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당시에는 조금 그 매수를 관망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고점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인 기업이라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그 매수를 했다는 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또 철강금속 업종의 흐름을 봤을 때는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죠. 그래서 이 업종의 흐름이나 또 지수의 흐름이 불안한 흐름을 봤을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업종의 흐름이나 지수의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수의 흐름은 1월이 고점이었었죠. 그런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고점이었어요. 작년 10월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흐름보다 훨씬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흐름 자체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은 지수의 영향도 있고 종목 자체적인 흐름도 있지만 이 영풍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지금 최근에 좋지 못합니다. 인터플렉스라든지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에 업종의 그 그룹주의 영향도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흐름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수의 흐름보다 훨씬 약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고 갔을 때는 손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종목이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언젠가 지수가 정말 크게 빠지고 종목이 저점을 다졌을 때는 매수를 하시면은 지수가 반등할 때 접근을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지금 이 가격에서 매수한 가격에서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본전이 오겠지만은 지수가 정말 크게 빠졌을 때는 그게 얼마가 걸릴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정적인 종목이라도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는 일단 정리한 후에 지수의 저점에서 다시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단기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은 마이너스 10%의 정리를 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저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고 지수의 흐름을 보고 향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정리 의견을 중점적으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지수도 그렇고 일단 저점 이탈 시 손절과 그리고 반등 시에는 손절 마이너스 10%까지 일단 좀 정리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만나보시죠. 끝자리 361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한화를 매수가 44,800원에 비중은 10%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장 하나 같은 경우에는 1.28% 빠지면서 39,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앞서서 고려 아연과 좀 비슷한 차트 모양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하나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참 아쉬운 종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적정 주가는 3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0.19, 약 10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1월부터 지금 급격하게 적정 주가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이 차트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주가 차트를 보면 역시나 이제 1월 고점을 찍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정 주가가 일단 기업이 이제 상장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어떤 영업 실적을 기반으로 한 가치 평가, 그리고 수급, 이제 메이저라고 하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의 움직임,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맞물려서 이제 산출이 되는데, 이 적정 주가의 차트하고 화면상의 이 주가 차트가 이제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그러네요. 보일 때는 뭔가 이제 변수가 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기업의 재무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만 조금 개선이 된다면은 적정 주가도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하나 같은 경우는 중기와 단기 모두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전 저점 그리고 이제 21선 회복, 이 두 가지가 이제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에 대해서는 적정 주가 최근의 흐름이 뭐 주가와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국인 수급 쪽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는 44,8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종가하고도 괴리가 좀 있고 손실이 꽤 본 상황입니다. 손절을 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진단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네, 상당히 아쉬운 흐름입니다. 사실 지수의 흐름을 파악하고 접근해야 되는 게 지수사인데요. 지금은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홀딩하고 계속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손실만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어쨌든 반등하면 마이너스 20%에 매도하시고요. 더 하락하면 마이너스 35%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인데 계속 홀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도 마이너스 30% 정도로 손실이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락하면 손절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반등했을 때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지수의 흐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수가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8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죠. 사실 반등이 조금 나오고 나서 살짝 조정받으니까 접근을 하셨는데요. 지수의 흐름이 좀 복잡한 흐름일 때 접근을 하셨습니다. 뭐 매수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수를 하시더라도 역시 손절가를 가지고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흐름을 보면은 역시 고점이 작년 8월이죠. 지수가 1월 고점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더 약한 흐름이죠. 그래서 지수보다 훨씬 약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은 지수보다 훨씬 더 약한 흐름을 보일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고 끌고 갔을 경우에는 손실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을 굳이 계속해서 홀딩할 필요는 없고요. 지주사는 결국 지수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지수의 예측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이너스 20%나 저점 이탈 시에 마이너스 35%의 손절을 하시고 일단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손절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5% 먼저 온 가격대 매도 후 관망 의견입니다. 워낙 지수 상황 고려해서 또 이런 지주회사에 대한 흐름을 또 더욱더 눈여겨보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55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에이프로젠 제약을 매수가 4,600원에 비중을 15%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2.25% 상승하면서 3,64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오늘장 코스피 안에서 제약업종 반등 이어갔는데요. 지금 추세는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에이프로젠 제약 적정 주가는 1,400원, 비교가스는 2.60, 약 2배 정도 고평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지금 중기적으로 계속 긴 횡보 과정에 있었다가 최근 이제 중기 하락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제 옆으로 박스권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지금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같은 자리 흐름인데요. 오늘장 반등을 한 상황이긴 해도 4,600원대면은 지금의 종가와는 꽤 위쪽에 있는 가격대입니다. 손실을 꽤 보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좀 해야 리스크 관리 좋을까요? 네,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하면 마이너스 10%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30%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20%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만한 뭔가 호재가 있다고 하면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한 종목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기대감 같은 것들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뉴스로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기대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매수 후에 기준 없이 대응을 하셨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4,600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추격 매수를 하시고, 매수를 좀 높게 하다 보니까 사실 추가하기에도 애매한 가격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10% 정도 손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죠. 현재 상태는 20% 정도 하락했는데요. 매수를 조금 높게 했더라도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이 커졌고요. 최근에 제약업종의 흐름 자체가 꺾이고 있죠. 업종 자체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업종의 흐름이나 또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 역시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나 업종의 흐름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상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프로젠 제약의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 자체적으로 뭔가 큰 호재가 발생하고 실적이 좋아지면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뭔가 큰 호재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등하면 마이너스 10%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30% 정리하고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제약 진단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워낙 손실을 좀 크게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반등 시에는 손절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장장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63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웰크론 강원을 매수가 4,760원에 비중은 30%,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웰크론 강원의 오늘의 종가는요, 2.02% 상승하면서 5,0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일단 웰크론 강원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추세 어떻게 확인될까요? 네, 웰크론 강원 오늘 적정 주가는 8,600원, 비교값은 0.59, 이 종목도 약 2분의 1 정도 지금 저평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지금 중기적으로는 5월 달에 상승 추세로 유지가 된 다음에 이제 강하게 지금 중기 상승 추세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최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 이탈을 하면 12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장은 일봉상으로 좀 위거리를 달린 상태입니다. 4,760원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수익으로 돌아선 상황이기도 해요. 언제 매도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은 15%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60원이죠. 그래서 이 정도 매수하셨는데요.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죠.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게 대북 관련주로 움직인 겁니다. 가스관 기대감인데요. 사실 뭐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더라도 어쨌든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눌림목이 왔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딱 매수할 만한 가격입니다. 상승 추세에서 21선 이하 61선 이탈하기 전에 정확하게 매수를 잘 하셨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다만 10% 이상 반등이 나왔어요. 매수를 하고 나서. 그래서 혹시라도 하락했을 때는 본전에 매도를 하십시오. 더 하락하면 61선 이탈하면서 121선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전에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대북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15% 정도 짧게 수익 실현하시고 확실하게 또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15% 이 정도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웰크론 강원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현재 수익 15%에 대한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 가격대 맞춰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종목 상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도와드립니다. 봉주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봉투 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요, 세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던 코덱스 인버스와 위지트는 담겨 있고요. 신규 편입으로 마니커가 매수가 1,055원에 신규로 편입이 된 상황입니다. 신규 편입한 이후에 0.9%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는 세 가지 종목으로 함께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니커가 신규로 편입이 된 상황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두 종목에 대해서도 수익이 된 상황이고, 마니커는 지금 이제 뭐 계절적인 특수를 보시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속적으로 보유를 할 그런 흐름이고요. 흐름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역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적으로 흐름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유를 할 생각이고요.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접근을 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니커는 최근에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CJ제당이 인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 종목이 급등을 했었는데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는데요. 계절적인 그런 영향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단기 흐름이 나왔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사실 마니커나 이런 닭고기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절 테마로 생각하실 수 있어서 여름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여름 테마, 여름이 성수기인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겨울에 매수를 해서 여름 전에 매도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할 만한 시기는 아닙니다. 계절이 성수기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계절 정도 그 이전에 매수를 하고 오히려 성수기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게 흐름이 낫다는 거죠. 하림이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겨울에 매수를 하고 여름 전에 매도를 하는 게 포인트다는 설명을 팁으로 하나 더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니커는 역시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접근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955원 정도에 다시 한번 추가를 해서 추가 전략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인버스나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준 가격이 올 때까지 조금 더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워낙 흐름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마니커 역시 기준대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신규로 마니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 종목은 계속적으로 같은 의견으로 끌고 가시는 상황이고, 일단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하락 시에는 955원의 추가 예정입니다. 자, 이런 마니커 같은 계절 특수를 노리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성수기 이전에 매수하시고 오히려 성수기 때 매도하는 의견, 이런 팁까지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오늘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는 어떤 이슈들이 올라왔을까요?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사기 조사 위한 TF 구성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애시대 코인이 가장한 이 스팸 메일을 무차별 발송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소식 오늘도 좀 이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을 보니까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 사기 조사를 위한 이런 행정명령까지 내렸다라는 거고, 스팸 메일이 좀 난무한 상황인데 두 가지 소식 들려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미 올 2월 달부터 진행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은 최근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암호화폐에 피해를 입는 그런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사기 수법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우선 그 행정 명령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앞으로 좀 수사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걸 말을 했고, 하지만 이제 이 절차가 시장에 큰 악재로 다가오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아침에 발생한 이슈인데, HDAC, 그러니까 그 현대카드하고 관련된, 현대그룹 관련된 그런 암호화폐인데, 이제 신용카드에 이제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떠한 암호화폐 지갑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암호화폐 지갑의 비밀번호, 그리고 비밀번호를 복구할 수 있는 복구키, 이제 이런 정보를 이제 입력을 해서 본인들한테 제출을 해달라라는 이제 내용의 그런 이메일이 무차별적으로 이제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업체에서 재빠르게 또 수습을 하기는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본인의 이메일 계정에 이제 관련된 메일이 들어와 있으면은 눌러서 읽어보지도 마시고 그냥 바로 삭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소식 다시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특히나 좀 해킹 관련된, 그리고 스팸 메일에 대한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되니까요. 이 부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시세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도 좀 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좀 가격대들이 모두 좀 좋지 않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네. 특정한 또 패턴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올라갈 때는 또 찔끔찔끔 이제 천천히 올라가다가 내릴 때는 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내리는 이제 그런 패턴이 또 반복이 되고 있고, 더 특이한 점은 매 이제 58분, 59분,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막판에, 그러니까 1시간 봉이라든지 4시간 봉이라든지 이런 시간 봉이 끝날 때 갑자기 이제 내려 꽂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비트코인이 지금 700만 원대 초반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 달 초반에 이제 저점이 현재 지금 가격대 지금 이제 비슷하고, 그 다음 저점은 이제 올해 이제 최저점이 한 650만 원대까지 또 이제 가능성도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을 쭉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모네로로 대표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다크코인이라고 하죠. 익명성 코인들의 최근 낙폭이 좀 과한 그런 특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올라갈 때는 정말 조금의 반등을 주지만 또 하락할 때는 큰 하락을 이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하게 유의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세도 좀 살펴드렸고요. 최근에 이슈들이 좀 많고 이 이슈들을 중심으로도 가격대가 움직이는 만큼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슈 점검을 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인호 연구원님, 일단 뭐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도 이제 그 비트코인 ETF 최근 이제 어찌 보면은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시장이 그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없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ETF가 만약에 미국에서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마치 그러니까 정말 이 시장에 지금 잠재하고 있는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 그 자금이 지금 유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ETF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지수 ETF라든지 아니면 상품 ETF처럼 일정한 그 기초 자산을 가지고 그 기초 자산이 위로 움직이든 아래로 움직이든 그 움직이는 가격의 방향성을 맞추는 마치 파생상품과도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ETF가 하나의 어떤 제도권 안에서 만약에 상품화가 된다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치고 나가면은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같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순선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ETF가 과연 승인이 날 것인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 뭐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은 한 8월 10일 정도까지는 이제 발표가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미국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는 여론 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ETF에 대해서 이제 수차례 어떤 시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뭐 하루만 해도 100%, 200%씩 암호화폐 가격이 움직이기도 했고 또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제한된 자금으로 이 기초자산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에 우려 때문에 거절이 됐는데 이번 사례는 현재 지금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차트의 움직임도 상대적으로 좀 완만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이번에 이제 주도하는 이 업체가 이미 대규모 ETF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검증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은 이제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사람들의 일단 생각도 있고 우선 뭐 만약에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트코인 ETF가 나온다 그래도 비트코인 하나가 기초자산이 되는 건 아니고 약 한 25개 정도가 기초자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펀드라든지 대규모 기관들을 위한 그런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좀 서두를 길게 했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게 변동성입니다. 마치 오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이제 시간에 지금 거래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ETF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우리는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기대를 갖고 뛰어들기보다는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뛰어들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미국 금융감독원의 이제 정책 이슈인데,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이제 정부 단체는 아니고 그 의회가 승인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거래 내역을 이제 의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의회의 요청에 따르면 이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고, 일단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다 제출을 해라, 막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어떤 익명성이라든지 그리고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좀 훼손된다라는 우려가 또 있고, 그래서 최근의 가격 하락이 이제 이러한 규제 때문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약자로 이제 MEW, 이제 뮤라고도 하고, 이제 마이 이더 월렛이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를 보관해주는 이제 웹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이 웹사이트에서
홀라 VP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지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VPN이라는 거는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접속을 하면 이 IP 주소가 고유의 IP가 있습니다. 그런데 VPN을 쓰면은 우리나라에서 접속을 해도 마치 뭐 네덜란드나 뭐 일본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소를 바꿔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VPN에서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가 이제 유출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보안 공지가 좀 내렸고, 그래서 보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대책은 꼭 이 홀라 VPN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모든 컴퓨터 사용자가 또 한 말씀을 봤으면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사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은 바로바로 이제 지우자. 그리고 두 번째는 브라우저에 딸려있는 어떤 뭐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그냥 무턱대고 이제 넥스트 다음을 누르다 보면은 바탕화면에 이것저것 많이 깔리게 되는데, 그런 거를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자.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서의 자동 업데이트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그리고 구글 크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크릿 창이라 그래가지고 그 웹사이트가 방문했던 내역이 남기지 않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또 쓰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웹페이지 상에서 개인 정보를 이제 자동 저장하는 이제 옵션이 있는데, 그 기능은 웬만하면 쓰지 말자.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지갑보다는 이제 USB 형태의 하드웨어 지갑을 쓰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세 가지 이슈를 또 점검을 해드렸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슈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비트코인 ETF 여부가 8월 10일 발표로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큰 이슈 전후로는 가격대 변동이 좀 예상이 되는 만큼 그 부분 다시 한번 유의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투자 전략 내용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클리닉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정황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